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가 오랜 시간에 그런 조정세를 끝내고 다시 한 번 더 추세를 만들어낸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실적적인 면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의 턴어라운드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자율주행이면 자율주행, AI면 AI 반도체면 반도체, 차세대 패키징이면 패키징, 차세대 카메라 모듈이면 모듈 이런 첨단 산업들, 특히나 이제 약간의 미래에 있는 그런 첨단 산업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실적의 성장성과 더불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까지, 그러니까 현재보다 훨씬 더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관심을 가질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어제는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컸었죠. 그로 인해서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다들 아시겠지만 기가비스를 투자 중이죠. 어제도 기가비스 영상 올려드렸고요. 여기서 한번 눌리면 기회가 생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테마성으로 오른 것이기 때문에 눌릴 가능성이 높다. 다만 눌렸을 때 지지라인이 확인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변곡점까지 만들어질 경우에는 꽤나 유의미한 그런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추가 매수까지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예상대로 좀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유리기판과 뗄 수가 없는 기업 중에 하나가 기가비스 외에도 삼성전기가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기는 유리기판에 대해서 글로벌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기가비스는 유리기판을 만드는 데 쓰이는 장비를 납품하고 공급해주는 글로벌 독점 기업이라고 한다면, 삼성전기는 그 유리기판 자체를 생산하는 글로벌 독과점 기업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다른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거의 대부분이 좀 안 좋아요.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마로 인한 상승세가 어느 정도로 되돌려지는 모습인데, 삼성전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밀리는 듯 하다가 다시금 올라오고 있어요. 다시금 올라오면서 추세가 꽤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래량도 괜찮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삼성전기만큼은, 그러니까 테마뿐만 아니라 이런 실적 장세 혹은 AI 반도체 장세, 패키징 장세, 자율주행 장세 이런 쪽에서도 죄다 엮일 수 있는 핵심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지켜볼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니에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 일단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산업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로 MLCC가 있죠. 삼성전기에서 이제 가장 이제 밀고 있는 MLCC, 그리고 FCBGA, 쉽게 말해서 프리미엄 반도체 기판이죠. 그리고 카메라 모듈, 좀 크게 말씀드리면 MLCC, FCBGA, 카메라 모듈이 있는데 이 세 개가 전부 다가 진입장벽이 꽤나 높아요. 얼마나 높냐면, 사실 카메라 모듈이나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이 낮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쓰이는 이제 저가형 핸드폰 혹은 뭐 카메라 이런 쪽에 쓰는 카메라 모듈이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에 쓰는 카메라 모듈 혹은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쓰이는 카메라 모듈은 얘기가 좀 달라요. 심지어 중국에서조차 이제 확보를 못하고 있는 기술력이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최근 들어서는 중국의 플래그십 이제 스마트폰에도 카메라 모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모델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이제 싸구려 카메라 모듈 써왔지만 이제는 아니죠.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애플의 아이폰급의 그런 플래그십 모델들이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그런 플래그십 모델이 나온다면은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반도체는 반도체, OLED면 OLED,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메라, 이 세 개 정도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중에 카메라 모듈을 이제 삼성전기 제품들을 납품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국에서 그만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이 세 가지 산업 모두 회사가 굉장히 뛰어나고 거의 전 세계적으로도 독과점적인 그런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는 꽤나 좀 눈여겨볼 만하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갤럭시를 필두로 한 AI 스마트폰, 온 디바이스 AI가 뜨는 해이고, 그에 따라서 고부가 가치 혹은 고성능의 MLCC는 물론이고요, 프리미엄 기판인 FCBGA에 대한 수요도 올해부터는 다시금 올라온다는 점에서 저는 꽤나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특히나 뭐 FCBGA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최근에 워낙에 좀 뜨거우니까 AI 반도체가 뜨면서 FCBGA, 그러니까 프리미엄 반도체 기판에 대한 수요가 워낙에 뜨겁고, 여기에 이제 속한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쪽 이야기는 차치하고서라도 MLC도 마찬가지고 카메라 모듈도 마찬가지고요. 향후 4년 내에 시장의 규모가 대략 5년 약간 보조로 봤을 때 5년 내에 시장 규모가 2배 이상 커진다.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현재 독과점적으로 맡고 있는 이 세계 산업 모두가 5년 내에 시장 규모가 2배 이상 커진다는 겁니다. FCBJ뿐만 아니라 MLCC, 카메라 모듈도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일단 삼성전기가 타겟은 굉장히 잘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의 그런 실적이 나왔죠. 일단 제가 봤을 때에는 뭐 괜찮은 실적이 나왔어요. 물론 시장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런 얘기가 좀 있긴 한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매출액이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그렇게 볼만한데 매출액은 적게 나왔고요. 시장 예상치가 적게 나왔고 영업이익이 책 예상치를 좀 뛰어넘었죠. 그 영업이익이 뛰어넘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자회사 쪽에서 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살아나야지만 삼성전자의 주가가 뛴다는 것을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자니까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자회사 쪽에서 좀 호실적을 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액이 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매출이 이연된 것들, 특히 영업이 단에서 이연된 것들이 좀 나왔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재무제표가 나오면 좀 뜯어봐야겠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재고 영향이 좀 커요.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는 평가손익이죠. 평가이익에 반영이 되는 그런 재고적인 이익도 꽤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딱히 어닝 서프라이즈라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실적에 부합해서 나왔다. 그러니까 어닝 비트, 네, 어닝 비트라고 하겠습니다. 서프라이즈라기보다는 비트 정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다. 그러니까 폭발적인 실적이 아니라, 압도적인 실적이 아니라 좋은 실적, 괜찮은 실적 이 정도로만 보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만 보더라도 삼성전기의 실적 또한 뭐 굉장히 양호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특히나 반도체, D램 쪽을 선행하는 게 MLCC라던가 이쪽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삼성전기는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더 좋은 시장 예상치보다 더 좋은 실적이 올해 1분기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카메라 모듈, FCBGA 그리고 MLCC 모두 다 플래그십 스마트폰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이쪽으로만 포커싱이 되어 있지만 사실 전기차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것은 맞고요. 그 먼 미래에도 로봇, 현재 이제 작년부터 꾸준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로봇 쪽에서도 이제 고성능의 그런 카메라 모듈, MLCC 이런 것들이 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가까이에는 전기차가 있고요. 플래그십 스마트폰, AI 스마트폰 혹은 전기차 가까이에는 이런 산업들이 있다면 조금 더 먼 미래에는 로봇 혹은 UAM, 드론 자율주행 이런 쪽까지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꽤나 시장을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 기업의 성장성을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긍정적인 신호들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역시나 꽤나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스마트폰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에 대한 그런 공급이 꽤나 많아지고 있죠. 어디 쪽이 많아지고 있느냐 플래그십 모델들이 꽤나 많아지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전무했던 시장인데 최근 들어서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올라오면서 혹은 중국의 소비자들의 그런 눈높이가 올라오게 되면서 혹은 애플의 그런 인기가 꺾이게 되면서 애플을 내신할 만한 그런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의 수요가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삼성전기가 납품할 수 있는 부품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역시나 좀 중국의 단기적인 턴어라운드만 보더라도 삼성전기의 실적이 유의미한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이 MLCC 같은 경우도 사실 내연기관차에서 보통 MLCC가 약간 3,000개 정도 들어갑니다. 내연기관차에서 MLCC가 3,000개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전기차는 12,000개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에서는 대략 2만 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MLCC가 3,000개에서 전기차에서 4배로 뛰고요. 자율주행에서는 3,000개 대비해서 거의 7배가량이 뛰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요 정도가 결코 작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날도 우리 이제 멤버분들은 열띤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건 어제 글이에요. 어제 우리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토론방에 남겨주신 건데 계좌가 매일 불어나네요. 점점점. 네, 좋습니다. 어제는 이제 계좌가 상당히 좋았던 것은 맞죠.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면서 제 계좌도 어느 정도의 조정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꺾인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여전히 견고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신고가는 거의 매일같이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상당히 좋은 것은 맞습니다. 오늘 나눈 대화인데 잠깐 일부라도 좀 잠깐이나마 살펴볼게요. 자, 이번 루머성 악재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금리 인하가 뒤로 밀릴 거는 예상에 수급이 반도체 쪽이나 인프라 쪽, 그러니까 전력 관련주로 이동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은 1분기에 큰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 정도로 보입니다. 바이오 제약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그에 따른 답변이죠. 저번에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반도체로 바이오 숏 포지션으로 가면서 바이오 수급 자체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오 말씀해 주셨네요. 그렇죠. 우리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한 일주일 전인가요? 그쯤에 반도체를 이제 팔고 반도체라던가 그러니까 바이오, 네, 바이오 제약을 팔고 반도체 그리고 전력 인프라 쪽으로 자금을 좀 이동시키고 있다. 투자에 대한 비중을 좀 다르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받았죠. 네, 그 정도로 우리 멤버분들에 대한 실력이 사실 굉장히 좀 일취월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특히나 이제 필링사단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같이 이런 식의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제가 온라인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도제식으로 전부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실력이 굉장히 빠르게 뛰는 것은 뭐 사실입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의 그런 의지만 있다면, 의지를 가지고 있고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은 실력이 굉장히 빠르게 뛰는 것은 사실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필사단은 이제 선착순 한 명 남았어요. 네, 한 명 받고 이제 마감 지을 겁니다. 이번 주까지는 받을 거고, 네, 딱 한 명만 더 받고 마감 지을 거예요. 지금 이제 한 명 빼고 다 인원이 찼습니다. 자, 진격의 전력 인프라네요.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도 LS 일렉트릭 뭐 괜찮은 실력이 실적이 이제 나오고 있죠. 지금 사실 송전 대비해서 이제 배전이 훨씬 더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도 그렇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도 자, 송전은 발전소에서 이제 중간 변전소로 이동하는 게 송전이고요. 변전소에서 뭐 기관, 뭐 개인, 가정 아니면 이런 소형 변압기 혹은 건물 이런 쪽으로 이제 충전소 이런 쪽에 쓰이는 게 이제 배전이기 때문에 사실 배전 시장이 훨씬 더 큰 것은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변압기에서는 이제 송전 쪽, 이제 전력 인프라 쪽 송전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면은 송전에 대한 관심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배전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고 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나 뭐 당연히 저희도 당연히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미래를 준비한다면 지금까지는 전기차에 쏠려던 시선들이 이제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그러니까 AI죠. AI 쪽이라던가 아니면 자율주행, 로봇 이런 쪽으로도 쓸릴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참고로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현재 41%, 41%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고, 전력 인프라 그리고 반도체 쪽 AI 쪽을 주목한다면 이제 뭐 MLCC, FCBGA 이런 쪽들도 당연히 주목해야겠죠. 자, 필링사단 1기 디프리 때 나왔던 주제였죠. 그때 대한전선, 가온전선, 대원전선 등 차기 주도주들도 관심을 가질 때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었는데 그렇죠. 우리 필링사단은 디프리도 있습니다. 이제 강의를 대략 한 2시간 정도 진행하고요. 디프리가 보통 3시에 시작해서 이제 9시 저녁 9시에 끝나기 때문에 6시간 정도 진행한다고 치면은 디프리가 한 4시간 정도 되겠네요.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나 필사단 디프리 때 나오는 인사이트들이 대단하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참고로 필사단 커리큘럼에 끝나면 이제 비용을 대폭 감소시켜서 스터디로 제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스터디를 진행할 거고요. 그런 것들도 역시나 뭐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수업도 수업이지만 디프리 때도 많은 걸 느낍니다. 작년에 고금리에 견디지 못했던 글로벌 원전 사업들이 고금리에 적응, 인프라 확대로 인한 전력 수급의 불안정으로 다시금 고개를 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친환경 쪽에서도 고비용, 고효율인 풍력 발전으로 돈이 모이는 걸로 보면 말이죠. 원전 산업은 좋게 보시나요? 네, 다시 시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더욱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루사톰이 글로벌 우라늄 생산 중 35%를 차지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원전에 대한 얘기도 나눴고 얘기가 굉장히 길어져서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싫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패스를 할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길게 좀 얘기를 나눴었고요. 이제 원전에 대한 이제 새로운 이제 관점에서도 이제 기회가 이제 엿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고 자 땡땡땡님 의견에 제일 공감 가는 부분이 원전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본질의 에너지 수요 그 자체 필스님께서도 자주 강조하셨죠.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에너지 시대의 대변환기, 위기이자 큰 기회이니 때를 기다리자. 이 말이 항상 떠오릅니다. 요새 너무 기다렸다 사려고 하면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네요. 특히나 크게 시대 흐름을 타는 아이들은요. 최근 놓친 종목들 중 한미반도체와 HD 현대일렉트릭이 참 많은 교훈을 저에게 가져다 주었네요.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도 HD 현대일렉트릭에 투자를 했다가 너무 일찍 매도해버려서 이제 수익을 크게 못 봤는데 그 당시에 좀 일찍 이제 매수를 했고 그리고 좀 일찍 팔아버림으로써 지금까지는 끌고 오지 못했습니다. 못한 종목 중 하나이고 대신에 뭐 LS 일렉트릭을 현재는 투자하고 있고 41%의 수익을 내고 있죠. 그렇죠. 요즘은 장세가 워낙 빨라서 정신없게 흔드는 게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투자 스타일을 바꾸는 중이에요. 제 입장에선 장세에 따라가기보다 시대에 가장 큰 돈의 물줄기가 흐르는 산업들에만 집중 투자하는 스타일이다 보니 그런 기업들은 대체로 미리 잡아놓지 않으면 살 기회를 항상 주지 않더라고요. 내가 좋은 건 남들도 다 아니까
물론 시장의 환경이 만들어져야겠죠. 땡땡님 말씀대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 흐름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대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지금의 돈들, 지금의 넘쳐 흘러나는 돈들이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어디로 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파악하고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같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 그러니까 순식간에 주도 섹터가 바뀌고 순식간에 뭐 최소 2배 정도 오르는 그런 장에서는 사실 시대 흐름을 읽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도 맞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고, 이런 식으로 우리 멤버분들은 이제 괄목할 만한 실력의 성장을 이제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뭐 더욱더 정진할 겁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5년 내에 시장의 2배 정도, 2배 이상 커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레벨 1에 비해서 레벨 4까지 가면은 카메라 대수가 최소 10배 이상 증가해요. 10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3D까지만 가더라도 대략 7배에서 8배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카메라 시장에 대한 노이즈가 굉장히 큰데, 이런 프리미엄 카메라, 그러니까 자율주행 카메라던가 플래그십 AI 핸드폰에 쓰이는 카메라 모듈은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단 적어요.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꽤나 생각보단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시장의 이제 예상치를 비트할 가능성이 삼성전자 이상으로 비트할 가능성이 꽤나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내부자 매수가 뭐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기업들 중에서 사실 내부자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는 기업들이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서도 주가가 눌린 기업들 중에서 몇 개 안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기도 있을 수 있고, 뭐 키움증권이라던가 네이버 이런 기업들이 좀 대표적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 가지는 게 좋겠다. 왜냐면 내부자 매수가 한두 번으로 일시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들어온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그런 시그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 뭐 MLCC 점유율 같은 경우도 삼성전기가 가장 뛰어난 그런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도 맞아요. 점유율이 고작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5%가 안 됐던 점유율이 지금은 뭐 15% 정도 되기 때문에, 역시나 MLCC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그런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결국 뭐 FCBGA라던가 뭐 유리기판도 마찬가지고요. MLCC 카메라 모듈 거의 대부분의 삼성전기가 주로 하고 있는 사업 대부분의 면면에서 가장 뛰어난 성장성, 모멘텀, 경쟁력을 보여가 있다는 것은 꽤나 큰 장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필승!